오늘 새벽 석방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책임론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덮어 씌우려 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와 허위 인터뷰를 한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오늘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김 씨와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등을 형사 고발하자 민주당은 국정 난백상을 덮기 위한 공작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중대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군사 공조 강화 움직임을 보이는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러시아 정부 관계자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위한 조율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매체는 중국 대표단이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인 부구절 행사 참석을 위해 북한을 방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1년도 안 돼 일명 타진됐습니다. 탈퇴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폭행당해 크게 다친 조직원이 치료를 받으려고 한국에 들어왔다가 경찰에 붙잡힌 게 결정타가 됐습니다. 기상청이 올해 여름을 분석한 결과 장마철 역대 3위에 달하는 기록적인 호우가 쏟아졌고 관측 사상 첫 내륙 종단 태풍도 나타났습니다. 더위도 예년보다 심했는데 늦더위가 초가을까지 이어지고 있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더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대장동 비리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됐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오늘 자정쯤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김 씨는 지난 대선에 개입할 의도로 돈을 주고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역시 수사를 무마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장동 키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두 번째 구속된 지 6개월 만에 다시 석방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대선 전 윤 대통령 낙선을 위해 돈을 주고 거짓 인터뷰를 했다는 의혹부터 부인했습니다. 당시 관련 기사를 보도한 신앙림 뉴스타파 전 전문위원에게 1억 6,500만 원을 준 것은 맞지만 인터뷰 대가가 아닌 신 씨의 책 3권을 산 돈이란 겁니다. 사적인 대화를 녹음되는지도 몰랐고 그분의 평생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이. 그래서 거의 예술적 작품으로 치면은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어 윤 대통령이 검사 재직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던 당시 자신의 발언도 번복하면서 자신은 대선 국면을 바꿀 능력도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검 중수 과장으로서 그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앞서 검찰은 추가 영장 신문에서 이 같은 허위 인터뷰 의혹을 거론하며 김 씨를 계속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장동 실체가 드러나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해질 것을 우려한 김 씨가 상대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거짓 의혹을 의도적으로 퍼뜨렸던 겁니다. 그 대가로 신 전 위원장에게 지급한 돈을 마치 책값 신냥 꾸미기 위해 도서 판매 계약서까지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검찰은 김 씨가 남욱 변호사와 조우형 씨 등 다른 대장동 일당에게도 가짜 인터뷰를 시켰다며 법정에서 관련 정황을 공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JTBC는 수사무마 의혹 보도에서 중요한 진술 누락과 일부 왜곡이 있었다고 사과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뉴스타파는 대선 개입을 위해 사전에 기획된 보도라는 검찰과 여권 주장을 반박하면서 72분짜리 김만배 씨 녹음 파일 원본 전체를 공개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대선 허위 인터뷰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신 전 위원장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김 씨가 과거 신 전 위원장을 주축으로 한 언론재단을 만들려고 한 사실을 아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을 상대로 김 씨에게 받은 1억 6천여만 원이 책 3권 값이 아닌 허위 인터뷰 대가였는지, 또 20대 대선 직전 뉴스타파에 인터뷰 음성 파일을 전한 이유가 뭐였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남욱 변호사도 추가로 불러 사실관계 보강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남 변호사를 상대로 김 씨가 재작년 9월 신학림 전 위원장과 인터뷰를 하기 전부터 신 전 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했다는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김만배 씨가 법정 대기실에서 대장동 관계자들에게 입단속을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대선을 앞두고 김 씨가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나갈 수 있다며 잘 버티란 취지의 말을 했다는 진술을 대장동 관계자들에게서 확보했습니다. 이는 법정 대기실에서 이루어진 대화로 검찰은 김 씨가 대장동 사업과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을 차단하기 위해 대장동 일당에게도 허위 주장을 종용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순방 사흘째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중대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회의 참석국 모두를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인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회의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 결의를 지킬 필요가 있고 특히 결의 채택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 이사국에 대해선 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며 러시아를 콕 집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선 러시아 침공이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고 남중국 핵 문제에 대해선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중국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회담을 위한 조율이 진행되고 있다고 러시아 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정부 관계자는 NHK와의 인터뷰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위한 조율이 진행되고 있고 회담 장소로는 블라디보스토크 앞바다 섬에 있는 극동 연방대학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정부 관계자는 다만 북한 측은 지금까지도 일정을 변경해 왔다고 말해 앞으로도 회담 일정과 장소에 관해 조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무기 제공 가능성에 대해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연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북중러 협력 강화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고 있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북러 간 무기거래 협상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도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러시아에 북한이 무기를 공급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it's ill-advised for there to be any collaboration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which is North Korea giving ammunition to Russia. 백악관은 연일 북한이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미 재무부가 북한을 제재했다며 추가 행동을 주저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There will be repercussions for North Korea, not just from the United States, bu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백악관은 지난달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북중러 3국 협력이 강화되는 데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과 푸틴의 회담 가능성이 제기되고 푸틴의 중국 방문설도 나오는 등 우려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심각하게 인식한다고 말했습니다. Obviously, we take these growing relationships seriously that want to challenge, and I know it sounds like a bureaucratic term, but it's true. This is rules-based order. 반면 러시아 언론은 북한이 러시아의 트로이 목마 역할을 하고 있다며 김정은의 방문설만으로도 서방을 공황에 빠뜨렸다고 평가했습니다. 백악관은 북중러 3국을 새로운 악의 축으로 규정할 건지 질문에는 아직 중국이 러시아 지원에 나서지 않고 있고 북중러는 서로 협력이 잘 되지 않는 국가들이라며 새로운 동맹으로 이름 붙이진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지난 여름은 장마철에 기록적인 호우가 쏟아졌고 관측사상 내륙을 세로로 관통하는 첫 내륙 종단 태풍도 나타났습니다. 또 더위도 예년보다 심했는데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초가을까지 이어지고 있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지난 여름에 장마 기간에 비가 많이 오긴 했는데 기록적인 수준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상청이 오늘 2023년 여름철 기후 분석을 발표했는데요. 지난 여름 전국 평균 강수량은 1018.5mm로 예년보다 약 300mm 많았습니다. 특히 장마철에 폭우가 잦았는데 남부지방은 강수량이 712.3mm로 전국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전국 강수량도 역대 3위에 올랐습니다. 우선 장마철 남부 폭우는 엘니뇨 영향이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크게 확장하지 못하면서 장마 전선이 주로 남부지방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한반도를 남북으로 가로질렀던 첫 종단 태풍인 카눈도 영향을 줬습니다. 남부와 동해안에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는데 특히 속초에는 하루 동안 368.7mm의 비가 내려 지역 1 강수량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비도 많이 왔지만 더위도 만만치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여름 전국 평균 기온은 24.7도로 예년보다 1도 높았습니다. 장마전선이 주로 남부에 머물며 중부 기온이 크게 오른 게 원인인데 특히 남부지방도 따뜻한 남풍이 불며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고온이 유지된 게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올해는 6월, 7월, 8월의 기온이 모두 예년보다 높았던 특징이 있는데요. 6월과 7월에는 예년보다 0.9도 높았던 반면 8월에는 무려 1.6도나 높았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남풍이 유입되면서 늦여름에도 고온이 유지된 겁니다. 늦더위는 9월 초순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에 88년 만에 9월 열대야가 나타나고 한낮에는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에도 남쪽 열대요란의 영향을 받으며 후덥지근한 날씨가 이어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가을다운 선선한 날씨는 9월 하순부터 본격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중국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활동한 지 1년도 안 돼 일망타진됐습니다. 탈퇴를 시도했던 이유로 폭행을 당해서 크게 다친 조직원이 치료를 받기 위해 한국에 들어왔다가 경찰에 붙잡힌 게 결정타가 됐습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언뜻 가정집처럼 보이는 곳에 수사관들이 들이닥치고 컴퓨터가 한 대씩 설치된 작은 방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끌려 나옵니다. 중국 공안이 청도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체포하는 장면입니다. 활동한 지 1년도 안 된 조직이 덜미를 잡힌 결정적인 이유는 동료였던 조직원 한 명을 무자비하게 때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상담원 역할을 맡았던 29살 A씨는 조직에서 나가려 한다는 이유로 다른 조직원들에게 둔기로 폭행당했습니다.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A씨는 지난달 치료를 위해 한국에 들어왔다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놨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조직 사무실의 위치를 특정한 경찰은 중국 공안과 협조해 같은 달 24일 중국인 총책 1명을 포함한 조직원 13명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우리 경찰이 한국에서 붙잡은 조직원 3명을 포함하면 모두 16명이 일망타진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현재 범행 중인 범죄 조직이 특정이 되고 국제 공조를 통해서 일망타진되었다는데 그 수사의 의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속아 돈을 잃은 사람은 68명, 피해 금액은 27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조만간 중국 현지에서 검거된 한국인 피의자 10명에 대한 송환을 요청하고 범죄 수익금 환수를 위한 수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보고를 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내용은 허위였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오늘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한쪽 분량의 자필 진술서에서 이화영과 경기도는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 등에게 스마트팜 비용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요청한 적이 결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어떤 보고도 한 적이 없고 김성태 전 회장과 전화 연결을 해준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오는 9일 토요일, 그러니까 모레죠,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까지만 해도 12일
다음 주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했지만 검찰이 7일부터 9일 사이에 출석을 요구하면서 날짜를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더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선거 공작은 사형에 처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라면서 민주당을 겨냥해 뒷배가 누구냐고 따졌고, 민주당에서는 공작은 오히려 대통령실과 여당이 하고 있다면서 국면 전환용 공작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여야 입장 듣고서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정, 경, 검, 언, 사자 유착에 의한 국민 주권 찬탈 시도이자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쿠데타 기도로서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입니다. 민주당에게 묻습니다. 김만배의 뒷배는 도대체 누굽니까? 근거를 가지고 공당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뇌피셜로 추측만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더군다나 그 집권당의 최고위원 아니십니까? 그런 분들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그렇게 공작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단식 8일째인 이재명 대표, 먼저 모레 출석하겠다고 했는데요. 원래 이제 12일 출석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모레 출석을 결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재명 대표님은 국회 일정이 없을 때 좀 출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왔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랬는데 이제 검찰이 계속 처음에 4일 출석 요구를 해왔잖아요. 근데 4일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이제 국제 기구들 관련된 회의가 있어서 그럼 오전에 출석을 해서 오전엔 조사받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11일 주간에 그때 국회 일정이 없으니까 그때 출석을 하겠다 그랬는데 이제 뭐 마치 막무가내로 불출석한 것처럼 보도가 나왔고 이번에도 이제 12일에 나가겠다고 얘기했던 건 같은 취지. 국회 일정이 없을 때 나가겠다. 그런데 마침 수원지검에서 그러면 7일에서 9일이라는 기간을 준 거예요. 그 사이에 결정해라. 근데 그 중에 9일은 일정이 없거든요. 국회 일정이 없어서 그러면 9일날 출석하자 이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조혜진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원래 일정을 다음 주다, 뭐 이번 주다 해서 서로 줄다리기 했었잖아요. 예. 원래 2번 정도 검찰 소환 거부했다가 검찰에서 30일 출석해달라, 8월 30일 처음에 출석해달라고 하니까 갑자기 땡겨가지고 24일 날 나가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그때 나오면은 저 수사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4일 출석해달라고 그러니까 나가긴 나가는데 2시간만 하고 나머지는 10일에서 5일 사이에 받겠다고 그러는데 2시간이면 사실 본론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조사 안 받겠다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9월에 들어와가지고 검찰에서 9일 그러면 출석해달라고 그러니까 또 12일에 가겠다고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9일로 이제 결정이 났는데 사실 12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그때 되면 단식이 보름 가까이 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상적으로 단식을 한다면 그때는 병원에 실려갈 때입니다. 그때 출석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렇군요. 그때 보름이 가까이 됐는데도 멀쩡해가지고 검찰 나와서 조사받을 상황이면 그거는 그 단식이 그건 가짜라는 것밖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10일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부터가 저분이 저렇게 말을 할 수 있나 싶던데 결국 9일로 낙찰이 되긴 했지만 사실 9일도 단식 10일째인데 10일째가 되는데 정상적이면은 검찰에 가서 조사받기 어려울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떻게 보세요? 검찰이 이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서 이제 입건했고 조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영장 청구 가능성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뭐 검찰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가능성은 있다고 보죠. 어떤 점에서요? 지금까지 수사가 많이 진행이 됐고 물론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또 다시 이제 번복을 지금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이화영 부지사가 입장을 번복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또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송금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처음에 했었는데 다시 예. 보고했다라고 했다가 지금 다시 보고하지 않았다. 검찰의 압박 때문이었다라고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만 가지고 사건을 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게 아니고 그 김성태 그 전 회장을 비롯해서 관계된 여러 사람들의 진술이나 정황을 확인하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 영장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은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죠. 네, 박주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 전에 좀 바로 잡아야 될 게 있어서 말씀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4일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이제 회의가 잡혀 있었기 때문에 오전에만 갔다 오겠다. 대신에 부족하다면 추가 조사를 10일 있는 주간에 받겠다. 그랬었죠. 4일 오전에 한 2시간 정도 받고 오후에 일이 있다. 그래서 뭐 출석을 안 하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일방적으로 뭐 여당이나 언론에서는 출석을 거부한 것처럼 지금도 조 의원님이 또 그렇게 얘기해서 그 부분 바로 잡고요. 자, 영장을 청구하려면 사실 여러 가지 요건이 마련돼야 됩니다. 뭐 당연히 이제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명이 돼야 되고 도주 우려, 동시에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당 대표가 그것도 제1야당의 당 대표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범죄 혐의 소명에 있어서도 사실 당사자들이 말밖에 없는데 말도 지금 뭐 이화영 부지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이 왔다 갔다 했다지만 대부분의 주류적인 발언들 그리고 최종적인 발언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혐의 소명이 과연 됐다고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영장을 청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처럼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찰이 어떤 먼저 조사를 해봐야지 알겠죠.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갈게요. 김만배 씨 검찰에 청구한 추가 구속 영장이 기각이 돼서 오늘 새벽에 석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의 핫 이슈로 떠올랐죠.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해서 본인은 이제 허위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 당시 그냥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게 녹음되어 있는지도 몰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 동시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 때 그 수사를 무마할 그런 위치는 아니었다라는 또 새로운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의혹 부인한 김만배 씨 오늘 구치소 나오면서 한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조사받고 있는 대장동 등등 이제 사건만 하더라도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고 그게 그 재판을 통해서 확정된다면은 어쩌면 남은 인생의 상당 부분을 감옥에서 보내야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 나오는 그 가짜 뉴스 또 선거 조작 이거는 이거대로 또 엄청난 사건이 지금 터진 셈이거든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큰 사건이 터져버렸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생각하지 못한 이제 새로운 범죄 혐의가 이제 노출이 되면서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건 아닌가. 그래서 일단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뻔히 인터뷰에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사건을 그렇게 봐준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는 뭐 지금은 또 윤 대통령 그 당시 윤석열 검사가 그럴 위치가 아니었다고 또 말을 바꾸고 그리고 인터뷰를 거의 사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고해놓고 한 거나 마찬가지 정황인데 근데 뭐 인터뷰가 아니었고 그냥 사적으로 말한 걸 녹음해가지고 일방적으로 그냥 보도했다라고 해서 또 말 빼고 있고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한테 대선판을 완전히 지금 자기가 바꾸어 놓을 것처럼 그렇게 호언장담해놓고는 지금은 내가 그럴 만한 그 힘이 없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게 전체적으로 이 사건에서 빨리 빠져나와야겠다고 작심하고 지금 접근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의 입장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처음에 이제 이게 이런 의혹이 터져서 이제 보도가 되기 시작했을 때 민주당이 이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공식 입장이라고 봐야 되나요? 국면 전환용 공작 아니냐 이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여당이 지금 공작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 오늘 아침에 우상호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민주당의 입장은 뭡니까 정확히?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팩트는 그 신앙님이라는 분이 김만배 씨로부터 좀 상식적이지 않은 액수의 금액의 돈을 받았다만 책 세 권에 1억 6,500만 원? 그것만 팩트로 드러난 거고요. 두 번째로 김만배 씨가 그 당시 했던 말이 허위냐 아니냐 이것도 좀 더 밝혀져야 되고 또 이게 인터뷰였냐 아니었냐도 좀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다른 매체에서의 나오는 기사를 좀 들어보니까 72분짜리 오늘 녹음 파일이 공개된다고 하는데 그걸 들어보면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된 게 아니라 서로 막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는 형식의 녹음 파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인터뷰냐 아니냐 이렇게 그것도 하나 좀 밝혀져야 돼요. 그렇군요. 그게 더 달라집니까? 인터뷰가 아닐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여당에서 주장하는 거는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작심하고 허위의 인터뷰를 한 거고. 대선 조작 방송 아니냐. 예, 그래서 그 인터뷰를 또 의도를 가지고 보도한 것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인터뷰냐 아니냐도 봐야 되고 세 번째는 그럼 보도가 이루어진 과정에 어떤 악의적인 그런 것들이 개입됐느냐. 이것도 또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넘어가야 될 게 몇 단계가 있는데 지금 여당하고 특히 대통령실까지 갑자기 나서서 이 몇 단계를 갑자기 생략해버리고 이건 대선 공작이었다. 사실인지 아닌지 팩트를 체크해야 될 게 더 많다. 이거 대선 공작이다. 심지어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기문란이다. 폐간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가고 있는 거라서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대선 공작으로 몰아버리는 것은 이게 오히려 역공작 또는 뭐 정치적인 어떤 쟁점화 알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냐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우상호 의원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총괄선대 본부장을 우상호 의원이 지냈기 때문에 우상호 의원 이야기로는 그 관련 내용은 이미 알려져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했고 그리고 민주당하고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뭐가 있느냐 만들어낸 이야기 아니냐 이게 공작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민주당이 그런 의심을 받을 만한 부분은 정황은 있는 거죠. 그 이전에도 좀 전에 말씀 있었지만은 이미 보도되기 전에도 그 민주당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재명 후보는 마치 사실을 확인한 것처럼 우리 윤석열 후보에다 대놓고 TV 토론에서 왜 조우영 씨한테 커피 타줬어요? 이렇게 몰아붙였거든요. 천화동인 6호. 그냥 단순히 그냥 보도만 보고 했으면은 이런 보도가 있는데 이런 의혹이 있는데 뭐 어떻게 생각, 뭐 입장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텐데 마치 사전에 그런 내용을 이미 숙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뉴스타파에든가 보도됐을 때 1시간 만에 바로 딱 그냥 페이스북에 올려서 전체 쫙 푸드리라고 이야기를 한 거 보면은 이게 이래 통상적이지 않은 거죠. 우상호 의원 말 마치 들어보면 그 전에 알고 있었던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거를 사회자가 오늘 아침에 물어봤더니 우상호 의원은 남욱 변호사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었던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뉴스타파라는 이 군소 매체 보도만 있었다면 사실 이렇게까지 이 선거판을 흔들어 놓지 않았을 겁니다. 민심을 흔들어 놓지 않았을 텐데 더 중요한 거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직접 이걸 이슈화하는 데 앞장을 섰고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이걸 또 퍼뜨리고 또 일부 매체에서 공중파나 또 저 종편에서 이걸 대대적으로 보도했거든요. 그걸 지금 당사자인 뉴스타파나 JTBC가 바로 지금 사과했지 않습니까? 사과했다는 거는 이미 그 의혹은 기본적으로는 팩트라는 걸 내부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사과를 한 것이고 민주당이 그 관계가 없다면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거는 뭐 입증될 거라고 봐요. 민주당이 지금부터 이렇게 나서가지고 공작이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데. 자 뉴스타파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을 주고받은 부분에 제가 확인 몇 개 해드려야 돼요. 뉴스타파 같은 경우에는 그 기자가 돈을 주고받은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고 보도에 대해서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보도를 했다는 입장이었고요. JTBC 같은 경우는 중요한 진술 누락과 일부 왜곡이 있었고 시청자께 사과드린다라고 어저께 TV 뉴스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조 의원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 왜 민주당 저렇게 나서냐. 어차피 검찰 수사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다 밝혀질 건데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게 제가 아까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당장 드러난 사실은 신학림 씨하고 김만배 씨가 돈거래가 있었다는 것밖에 없고 나머지 것들이 다 밝혀져야 되는데 이걸 당장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하고 심지어 폐간해야 된다고 그러고 특히 오늘 보니까 김기현 대표는 사형감이다.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게 사실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 민주당 관련해서는 저는 검찰 수사 결과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의심은 들지만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의심을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민주당이 연루돼 있는 상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배후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데 그것만 민주당만 빼고 이 사건 자체는 이거는 정말 국기문란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뭐 이재명, 우리 김기현 대표는 사형 이야기했는데 뭐 사형까지 몰라도 저는 이거는 국사범으로 지금 다스려야 된다고 봅니다. 15대 대선 30만 표 차로 당락이 바뀌었거든요. 16대 대선 50만 몇만 표 차이로 당락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민심을 확 바꿔놓은 거, 이해창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 있는 걸 갖다 뒤집어 놓은 게 김대엽 그 선거 공작이었습니다. 나중에 다 허위로 밝혀졌지만 선거 결과는 뒤집히지 않아요. 그냥 대통령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이해창 후보 아들 그 병역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걸 다시 좀 시도한 거거든요. 대한민국이 아직도 그게 그런 그 선거 공작이나 가짜 이슈를 통해서 민심을 뒤흔들어 놓고 당락을 바꾸고 표를 도둑질하고 당선과 그 패배 또 성패를 바꿔놓을 수 있는 나라라는 거를 지금 생각하고 저렇게 시도를 한 거거든요. 이걸 그대로 두면은 대한민국은 이건 민주주의는 없는 겁니다. 자, 지금 일단 가장 핫한 뉴스타파에서 공개했던 그 녹음 파일, 그 당시 때 일부만 공개했는데 이제 뭐 72분 되는 분량을 잠시 뒤 5시쯤에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그 안에 또 어떤 내용이 있을지 좀 보고서 또 이야기 더 나중에 나눠보게 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사 발언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었는데 여야 신경전이 좀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직접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제 귀에는 그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버텨야 한다.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밖에는 안 들려요. 그 권력을 좀 사적으로 이용해서 야당 대표라고 하는 권력을 본인의 방탄에 좀 활용하려고 본인의 지지자나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저항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저도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을 많이 했는데요. 바닥 민심은 그러한 정서가 많습니다. 끌어내리자. 안 된다는 민심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민심은 천심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해주라는 강한 경고를 보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네, 민심에 반하면 끌어내리는 게 민주주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걸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겨냥했다는 발언 이야기가 해석이 나오는 거고요. 민주당 내에서 실제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은 몇몇 의원님들 중심으로 이거 진짜 너무한다. 그러니까 정치가 실종됐고 야당에 대해서 검찰을 앞세워서 압박만 하고 그 사이에 경제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도탄에 빠지고 있다. 이 상황에 대한 뭔가 뚜렷한 해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더 강경한 수단이나 강력한 수단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긴 계세요. 그렇지만 그것이 민주당의 아직까지 뭐 대세적 분위기라든지 뭐 당 지도부 차원이건 아니면 당의 공적인 어떤 기구에서 논의되건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앞서 이제 이양수 의원 인터뷰 들려드렸는데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이게 버티겠다는 일종의 방탄용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여당의 시각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자기 반성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기 반성이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통령 지지율로 극명하게 드러나지만 이 정부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국민들이 거의 없죠. 많지 않죠. 많지 않은데 거기다가 지금 각종 경제 지표 이런 것들이 계속 어렵게 가고 있는데 뭔가 좀 쇄신하려는 움직임은 또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자기가 반성을 좀 하면서 이 국면을 풀어야 되는 그런 무한 책임을 정부 여당이 지고 있는데 그런 거 생각 안 하시나 봐요. 자, 민주당 입장을 잠깐 들었는데 이 박지원 의원은 민심이 지금 그런 민심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박지원 전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민주당의 원내대표 또 당대표 그쪽 계통의 당대표도 지내고 국정원장까지 지낸 어떻게 보면 정치 원로인데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서 저런 분이 저런 이야기를 할 정도면 진짜 보통 국민들은 얼마나 헷갈리겠는가.
정말 무책임하다. 네. 정치 인생을 저렇게 끝내시려고 하나 그런 참 생각이 들고 국리민복에 어긋난다고 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대통령직을 날린다고 한다면은 범죄자가 돼가지고 그러면 피해자가 돼가지고 야당에서 예. 일부 의원들이 탄핵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첫째는 예고된 거죠. 그러니까 중죄의 혐의를 받고 수사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을 당 대표로 내세울 때부터 선택할 때부터 정치는 끝난 겁니다. 지금 우리 박 의원님 정치 실종됐다고 그러는데 정상적인 분도 많이 있는데 네. 지도자도 많이 있는데 정말 이 국회의원 이 정치인이라는 거 빼고 나면은 정말 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분을 제1야당 그것도 그 원내 일당의 대표로 뽑을 때부터 이 대화를 안 하자는 겁니다. 예. 상대해 줄 수 없는 분을 당당하게 얼굴로 내세우는 것부터가 정치 포기한 겁니다. 하나만 더 드릴게요. 지금 이재명 대표 단식 중이잖아요. 예. 이거에서는 정치 좀 오래 하셨으니까 예. 보통 이제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면 여당 대표라든지 예. 또 옛날 청와대 정무석이라든지 예. 찾아가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게 실종됐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그런 경우는 되게 정말 절실하게 단식을 하고 그래서 건강이 걱정이 되고 그리고 그게 또 국민들에게 반향을 줄 때 네. 되게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솔직히 예. 정치인들 단식 많이 봐왔지만 정치인들 단식 중에 진정한 과거 야당 대표의 단식과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전에도 정치인 단식 중에 진짜로 목숨 걸고 하는 단식은 제가 몇 분밖에 못 봤고 예. 나머지는 다 그냥 뭐 정치적 액션이었는데 네. 제일 심해요 지금 이재명 대표님 보니까. 자,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재명 대표 단식하는데 찾아간 국민의힘 의원이 있었습니다. 자, 누구였는지 태영호 의원이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좀 구성을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북한 인권 문제만 나오면 입을 닫고 숨어버리는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거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달 자격도 없는 민주당 의원의 반국가적인 행태를 보고서도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공산 전체주의에 맹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발언 주의하세요. 발언 주의하세요. 네, 발언 주의하세요. 쓰레기 발언 주의하세요. 우리 의원님들 그 말씀을 하더라도 쓰레기라든지 이런 그 인신 공격적인 발언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제가 대정부 질의하는 도중에 저를 향해서 막말을 넘어선 완전히 원색적인 저를 막말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일만하면 넘어가겠어요. 그런데 빨갱이, 북한에서 쓰레기, 공산당 투욕자, 아니 이런 말이 이거 국회 그것도 본회의 대정부 질의장에서 이게 할 수 있습니까? 저에게 몇 분 동안 북한에선 쓰레기라고 소리치고 외친 박영순 의원, 이거 대표님 가만두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당에서 출당시키고 그리고 국회의원직 이거 대표님께서 책임지고 이거 박탈시켜야 됩니다. 네, 저희가 영상으로 좀 구성을 해드렸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본회의장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제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거, 그 과정에서 이제 오늘뿐만이 아니었고요.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반상회도 이렇지 않다. 좀 우리가 경청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제 이런 발언이 나왔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사실 뭐 쓰레기라는 표현을 진짜 쓰셨다면은 뭐 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태영호 의원님도 본인 말씀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가리켜서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추종자다 이런 말씀을 막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상대 당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된다라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태영호 의원님도 반성하실 부분은 상당히 있으시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쓰레기 같은 발언을 안 하는 게 좋은데 그래도 상대 당에 대한 예의를 먼저 갖춰주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자, 오래 계셨으니까
그래서 국회 그 본회의장 내에서 쓰레기 이런 발언은 처음 듣는 들어보죠. 것 같죠? 예. 뭐 혼자 있을 때는 그런 이야기,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온 국민이 지켜보고 TV로 중계되고 하는데 저렇게 말할 정도면은 정말 참담합니다. 국회 수준이 너무 바닥까지 떨어졌고, 근데 저거는 이제 저 개인의 인성의 문제고 뭐 덕성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는 태영 의원을 보고 쓰레기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 이전에 계속 몇몇 의원님들이, 민주당 의원님들이 태영 의원 보고 배신자, 반역자, 그러니까 북한 정권, 그러니까 태영 의원뿐만 아니라 탈북민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계셨어요. 태영 의원을 포함해서 북한 정권을 탈출해가지고 대한민국의 품에 안긴 분들을 배신자, 반역자, 북한 정권, 김정은 정권의 등을 돌리고 왔다, 배신했다, 반역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저분의 국가관은 도대체 뭐야? 알겠습니다. 그걸 이제 민주당은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야 지금 태영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야 국회의원들이 서로 치열하게 토론하는 문화 보기 좋은데 그 과정에서 거친 언사들이 나오고 또 특히 국회 본회의장은 초등학생들이 또 견학을 많이 오는 곳이거든요. 품격 있는 그런 국회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독립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독립을 위해서 싸우지 못하고 볼셰비키를 위해서 합류해야 되는. 모욕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자, 저렇게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아닙니다. 자, 역사를 공부를 제대로 하시고 홍범도 장군은 무장 해제를 받아들였습니다. 육사 생도들에게 장난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떤 리더십을 가르칠 것인가? 언제까지 홍범도 장군을 그렇게 모욕할 겁니까? 자, 역사 공부 좀 하십시오. 이 기준치를 지금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의 야당입니다. 야당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준치에 대해서는 다 인정된 거예요. 누가 인정했어요? 국제 기준 인정한 겁니다. 학자들이 제대로 알고 하세요. 공부 좀 하세요. 이런 기준 만들 땐 말이죠. 다 그렇게 해요. 대한민국을 공격하지 않을 거라는 잘못된 허상에 빠지는 것은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협에 빠뜨립니다. 아니, 확장 억제를 했다고 자랑을 하는데 실제로 확장 억제가 됐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했느냐고요. 북한이 공격을 할 의지를 꺾어버린 겁니다. 공격할 의지를 꺾어버렸습니까? 도발을 하는 것하고 실제로 우리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거하고는 대단히 다른 착각하고 얘기입니다. 계시는 거 아닌가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이 착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한미일 공조가 정말 공부 좀 하세요, 여러분. 한미일 공조가 정말 공부 좀 하세요, 여러분. 북중로 공조를 강화시킵니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교역을 통해서 제재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그러면은 총리님이라도 솔선수범 보여서 사퇴를 깨끗이 하는 용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사퇴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들어가 주십시오.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생각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사퇴하세요. 질문이 초등학교 반상입니다. 좋은 말은 이랬습니다. 좋은 말을 잘하셨습니다. 현재 진영 논리에 갇혀서 위기 극복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전체주의 망령을 쫓고 있는데 검찰식 전체주의입니다. 제발 박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도 곳곳에서 때늦은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남 논산과 호남에는 폭염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내일은 벌써 가을의 세 번째 절기인 백로지만 한낮에는 여름의 기운이 더 강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31도로 예년 기온을 4도나 크게 웃돌겠고요. 일교차도 10도 이상으로 극심하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쾌청한 하늘이 함께하면서 낮 동안에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습니다. 서울이 20도, 대전과 대구는 18도, 부산은 21도 선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31도, 대전과 대구 29도, 광주는 30도, 부산은 28도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겠고요. 일교차도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